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감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우리는 또 그건 그렇고 이제 본 교재로 가야죠. 507페이지로 가보세요. 전번에 이제 취득 시기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 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취득 시기를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멈췄는데 507페이지에 양가로 1번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이제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 시기. 유상, 승계, 취득의 시기는 이제 취득 시기를 잡을 때 요 취득이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를 먼저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 주장.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주장. 그다음에 시기. 시기는 시작하는 기간이다. 시작하는 기간이니까 여기는 처음, 첫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첫날이 언제인가? 대신에 앞에는 이제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승계, 넘겨받아서 대가를 지급하고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첫날이 언제부터 이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내가 물건을 살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돈을 주던가요? 어떤 돈을 주게 되는가? 첫 번째, 계약금. 두 번째, 중도금. 세 번째, 잔금. 자, 그러면 셋 중에 뭘 주면 그때부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잔금이죠. 그래서 유상이니까 그 잔금을 지급한 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빨리 받을 생각을 하는가, 늦게 받을 생각하는가? 빨리.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합격 후기를 이제 어떤 분이 쓴 걸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뭐라 했냐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세법 그 어려운 세법을 한 방에 해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 그 말 뜻을 이해하는 순간 세법이 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했는가? 그럼 밑에다 딱 달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때서 제가 세법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했었냐면 세법은 정부 입장에서 해석을 해라. 절대 납세자 편 들지 말아라. 이거는 법에서 정부가 세금을 받으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정부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서 법을 무조건 해석해라.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이걸 알아먹었대요. 그럼 이때 잔금도 어떻게든 정부가 돈을 먼저 받을 생각인가 늦게 받을 생각인가? 먼저 땡길 생각이에요. 먼저 땡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잔금 지급일을 실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 있고 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서로 가겠다 이거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사실 날짜가 서로 달랐을 때는 뭘 먼저 적용해버리면 되겠는가? 사실. 그런데 사실상 잔금 날짜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는가요? 잘 불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사실상 잔금 날짜는 확인하려면 일일이 정부가 언제 돈을 그 사람이 통장에 입금시켰는가 언제 들어왔는가 막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일하기가 좀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불편하죠.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확실하게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뭘로 가고? 사실. 그게 안 되면 그냥 편하게 계약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주관이라면 가서 물어봐야죠. 객관적이니까 평범 똑같은요. 여기 앉아서도 그냥 확인되는 거. 그럼 이게 객관적. 객관적 사실이면 요거는 누가 봐도 이 날짜가 사실이니까 정부는 이 날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들은 모두 뭘로 가겠다? 계약서로 가겠다. 계약서의 날짜로 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의 날짜가 잘못 기재되거나 이 기재가 불분명하며 계약서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납세자한테 전화해서 이 날짜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겠는가? 안 물어보겠는가? 절대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날로 한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버린 거예요. 왜?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날짜만을 사실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이 5가지는 누구를 통해서 확인만 되면 되겠는가?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그 사람이 국가한테서 취득했으면 계약서 날짜하고 실제 돈 준 날짜가 달랐을 때 실제 돈 준 날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앞에 국자를 따가지고 애올라가지 마시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여기서 국가 등이라는 것은 국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서울특별시 건물을 돈 주고 샀다. 서울특별시 건물을 돈 주고 사면 계약서 우선인가 사실 우선인가? 사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을 했으니까요.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가지고 들어온 날짜를 우리 외국에서 우리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무슨 카드를 쓰죠? 뭔 카드 쓰든가? 세관 신고서 쓰죠. 세관 신고서 쓸 때 제일 밑에 뭘 정확히 쓰라 가든가? 혹시 그걸 안 쓰면 다시 쓰세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뭘 쓰라 가든가? 들어온? 그렇죠. 날짜하고 서명 안 하잖아요. 날짜 이름 안 쓰면 그거 다시 쓰세요 그래요. 그 날짜를. 그러면 이 날짜가 수입한 날짜가 그 카드에 기록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돼 있죠. 정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는 사실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정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여기서 판결문에서 증명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잔금 지급 날짜가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됐으니까 요거 객관적으로 판단했는가 주관적으로 판단했는가? 객관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외되는 것은 여기서 제외라는 것은 객관적이란 이야기인가 객관적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객관적이 아니니까 빠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객관적이 아니란 이야기는 판결문에 의했을 때 그 판결이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나 자백 간주에 의한 것들은 화해한다는 이야기는 법원에서 화해를 했는가 자기들끼리 화해했는가? 자기들끼리 하니까 요거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나 자백 간주는 사실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인 장부에서 증명이 되는데 여기서 증명도 무엇을 지금 증명했다는 이야기인가? 잔금 날짜 있죠. 그럼 장부상에 우리 법인 장부에 기재할 때는 언제 돈이 들어왔는가, 언제 돈이 나갔는가 기재하는가 안 하는가? 하죠. 그러면 이 증명은 법인 장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외부에서 이 법인 장부를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 하죠. 외부 감사를 받으니까 이 날짜는 객관적이란 이야기인가 주관적이란 이야기인가? 객관적. 그래서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의 장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장부는 이 개인들이 작성한 장부는 외부 감사를 받는가 안 받는가? 안 받죠. 그러면 개인의 장부는 객관적이란 이야기인가 주관적이란 이야기인가? 주관적. 그럼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5번째는 공매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제 공매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매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고 여기는 그 물건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샀으면 언제 그 돈이 잔금이 완납이 됐는지 정부가 아는가 모르는가? 알죠. 그러면 공매 방법이니까 요거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 그러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요 5가지만 객관적이에요. 이거 뺀 나머지는 모두 계약서. 모두 계약서. 그럼 자 다시 이제 가요. 이 표 안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주관적인 것 찾아라, 객관적인 것 찾아라. 객관적인 것 찾아라. 그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사실. 외국에서 수입하면 사실.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되면 사실. 화해나 포기, 인락, 자백 간주다. 너는 사실 아니다. 주관적이니까 너는 사실 아니다. 법인 장부상에서 증명이 되면 사실. 개인들이 작성한 장부는 아니다. 너 공매 방법에 취득하면 사실. 조심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여기서 거래 신고는 거래 가액 신고라고 보는가요? 거래 날짜 신고라고 보는가?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예요. 실거래가. 그러면 거래 가액을 신고합니다. 그럼 거래 가액을 신고하니까 거래 가액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인가? 거래 날짜가 사실이라는 이야기인가? 가액이 사실이니까 잔금 지급 날짜는 사실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잔금 날짜는 사실이 아니고 가액만 사실이 되고 날짜는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거래가를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실제 요 금액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실제 이 날짜가 맞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요 가액만 검증이 되는 거고요. 가액만 검증이 되는 거고 날짜 검증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답으로 내질 않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답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찾아보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1번 객관적 취득이네요. 그럼 객관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사실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 사실로 간다. 그럼 사실로 갈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 이제 그 확인 사유가 1, 2, 3, 4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1번 국가로부터 취득하면 사실. 외국에서 수입해도 사실. 공매 방법도 사실.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도 사실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보죠. 동그라미 2번은 사실상 잔금 날짜요.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전부 뭘로 가면 되고? 계약서. 그러면 개인하고 거래할 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안 됐다? 안 됐죠요. 이거 아니니까요. 개인하고 거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계약서로 잡아라, 사실로 잡아라. 계약서. 그럼 자, 잡아가면 이제. 그러면 위 일에 해당하지 아니한 동그라미 일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럼 여기서 계약서상 잔금 날짜로 가는데 이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렇네요. 그럼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럼 이제 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명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요건 다 알죠. 명시가 뭔가요?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요? 11월 29일. 내리면 11월 30일. 11월 달 끝났어요. 이제 내년 10월 31일 날 시험이니까 한 달 빼고 이제 남는 달 총 몇 개월 남냐면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 딱 남았어요. 그럼 11개월 계획을 이제 잡으셔야 돼요. 이제요. 그러면 11월 29일이다. 이거 날짜를 제가 11월 29일이라 썼으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이죠. 이거 안 보인다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보여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제가 계약서를 쓸 때
11월. 자, 이제 며칠인가? 모르죠.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날짜를 잘못 써놓으면 정부가 그거 이 날짜가 며칠이에요 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절대 안 와요. 그러면 절대 안 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날짜를 잘못 쓰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정부가 판단해버린가요? 불리하게 판단해버린가? 불리하게 판단하니까 이 날짜를 잘못 쓰면 납세자만 죽는 거예요. 가보죠. 명시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버리냐면 계약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뒤에 본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본다라는 말은 확실한 사실인가요? 불확실한 사실인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 잔금을 준 걸로 해석하겠다는 이야기인가? 60일이 되는 날, 경과된 날, 그날 잔금을 준 걸로 봐가지고 취득으로 보겠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신가요? 나 계약서 쓰고요 2달 만에 60일이 아니라 90일 정도 되는 그때 60일이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30일 더해서 90일 될 때 내가 돈을 줬는데요. 그건 당신 사정이시고 계약서 날짜가 지금 잘못 먹혀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뭔 재주로 당신 날짜를 알겠는가요?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취득일로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취득세는 이게 취득이니까 여기서부터 취득세는 며칠 안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가? 60일.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안에 신고를 못했을 때는 추가로 뭘 더 물으셔야 되고 가산세 물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내놓으시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신가요?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러면 중개사님한테 가산세 내놓으라 하든지 우리한테 말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못 쓰면 누가 제일 피해를 당하는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좀 시끄럽겠죠.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실 때는 절대 번지는 잉크로 쓰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알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물에 젖어버리면 번져버리면 안 돼요, 잉크가. 그래서 혹시 계약서를 쓸 때는 절대 계약서를 쓸 때는 잉크가 번지는 잉크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번지지 않는 잉크로 또박또박 이렇게 날짜를 써주셔야 돼요. 잘못 날짜를 쓰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취득한 걸로 봐주자는 이야기인가? 60일. 그럼 이 날짜 60일에다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그날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60일의 날짜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에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해석을 잘 못하신 분이 생겨요. 그럼 잔금 날짜가 있는데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소유권은 내가 실제로 이 물건을 산다 할 때요. 자, 이 물건 사볼게요. 이 물건을 산다 할 때 뭘 주면 그때부터 내 거라겠는가? 잔금. 잔금을 아직 안 줬어, 제가. 잔금을 아직 안 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아직 잔금은 안 줬지만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이 물건 당신한테 등기를 먼저 넘길 테니까 등기부터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내가 돈 안 주고 날르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나 당신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부터 넘겨드릴게요. 그럼 돈을 아직 안 줬지만 등기를 받았으면 그때 내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러면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비교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받아버리겠는가? 둘 중에 빠른 날. 둘 중에 무조건 빠른 날. 세금 받을 때는 어떻게든지 빨리 받는다, 늦게 받는다. 빨리 받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누가 우선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등기가 우선이 됩니다. 그게 3번 지문이에요. 사실상 잔금 날짜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그러면 거기에 전에 거기만 강조하세요. 언제나 볼 때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잔금 날짜 전에 등기를 했으니까 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것하고 내가 뒤에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무슨 날 그래야 되는가? 빠른 날.
그러면 잔금 날짜 전에 등기가 있었으니까 누가 더 빨랐다? 등기. 등기가 빨랐으니까 누구를 취득일로 잡아라? 등기 1을 취득일로 잡아라.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자, 잔금 날짜면 여기서 잔금이라는 것은 자,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비교하는데 이때 잔금은 사실상 잔금을 말하는가요? 계약서상 잔금을 말하는가요? 지금 책을 방금 읽었잖아요. 자, 사실상 잔금이다, 계약서상 잔금이다, 둘 다다. 둘 다라고 분명히 책을 방금 읽었잖아요. 그걸 1번의 사실과 2번의 계약서 두 개와 비교해서 이것 전에 1번과 2번 전에 그랬잖아요. 1번 그럼요. 사실과 등기를 비교했을 때도 둘 중에 빠른 날. 계약서와 등기를 비교했을 때도 빠른 날. 언제나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빠른 날? 개인하고 개인이니까. 계약서와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만약에 제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사실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또 공매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사실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다음에 법인 장부사, 법인의 장부상 증명이 되어 있을 때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사실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시고